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수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나라는 풍전등화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직전에 대한민국 세우기 직전에 받았던 위기와 6.25 전쟁 직전에 받았던 위기, 정말 나라가 없어질 뻔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종북주사파가 이 나라에 곳곳이 스며들어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정말 위험한 세상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0일 총선이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세력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싸움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죽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작선거, 부정선거 이런 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답답한, 그야말로 곧 6월 1일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장악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답답하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일어나서 국민의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금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걸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안보 전문가님들 또 모시고 나왔는데, 우선 우측부터 우리 다 잘 아시는 안보시민단체 상임고문이신 이정린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정린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3사국 동제 상임고문이시고 기독 장교단 사무총장인 김규석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규석입니다. 네, 이쪽에는 뭐 다 아시는 간첩 때려 잡은 삼성 장군, 광화문에서 하나 더 붙여줘가지고 사성 대장 조영호 총재 나왔습니다. 조영호입니다. 그리고 6사국 동지의 고문이시고 현재 그 전 국방대 교수였던 김충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충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지겠지만은 함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체제 전쟁은 이미 끝난 지 오래 아닙니까? 그런데도 6.25 직전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령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자료들 탁탁 넘겨주세요. 자, 좀 보십시오. 각계각층에 진지점령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거를 잘하고 해도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방송하셨지만은 정말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조작선거 등으로 해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주권이 도둑맞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지금 도저히 참 그 다음 보십시오. 북의 지령에 따라서 탄핵 정국, 특검 정국이 지금 한창입니다. 아직 이제 6월 1일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 정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지령에 따른 탄핵 정국, 특검 정국이 아닙니까? 다음 그 한 장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노동신문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쪽 매체들, 모든 좌파 매체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고, 언론이나 정치를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이 국민들은 지난 4월 10일 선거가 부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질러졌다고 대단히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열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회,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올바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 한국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25일 날은 정말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국회와 정치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국회와 정치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이 나라는 지금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악된 상태에서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됐든 고스란히 국민의 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혁명으로 맞짱 뜨고 저항권으로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은 우리 선지자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조영호 총재님. 정말 자유파에 속하는 엘리트들은 대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자유파가 확실히 승리를 해서 그동안 입법부를 완전히 야당한테 내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아주 잘해왔고 또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망쳐놓은 정말 잘못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정상화시키는 가운데에서 이제 경제도 좀 괜찮아지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4월 10일 이 총선에서 야당이 지금 많이 당선되고 또 그 야당에 당선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고 또 일부는 해산된 이석기당의 일부 사람들을 비롯해서 참 심각한데 국회 등원도 전에 이미 대통령 탄핵을 감히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 사람들 국회에 지금 내보내야 됩니까? 안 되는데 사실 뭐 이걸 우리가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은 저는 그래서 요번에 확실히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 다가올 정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 정국 벌써 만들고 있고 아까 그 북의 재령에 따라서 탄핵 정국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입법도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김준일 교수님. 예, 저기 특검 정국, 탄핵 정국 참 끔찍하네요. 지금 저걸 보니까 그 북한의 그 대남 공작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북한에서 이 공산 전술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합법적으로 의회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지막 이제 전쟁을 하자는 건데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용공 정부, 그러니까 이 전에 문재인 정권에 우리 마이크 좀 가까이 대한민국이, 우리 대주세요. 대한민국이 이미 적화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광화문 세력이 아니었다면은 이미 적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운이 좋은 거죠. 정말 저 광화문에서 정원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가 참 똘똘 뭉쳐서 몇 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투쟁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을 개우 살려놓은 그리고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뭐 간첩, 뭐 도둑놈들 뭐 하여튼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49년도에 우리 그 입법국회 그 국회 프라치 사건이 기억납니다. 차관님 혹시 그 시절에 국회 프라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 그 잘 들었습니다. 그때 뭐 나이는 어렸지만은 이 지금 국회 구성원들을 볼 때 그때 그 정말 아주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오제도 검사,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오제도 그 검사 그분이 와가지고 직접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 김약수의 13명의 그 간첩 프락지들을 체포가 안 됐더라면은 그렇죠. 굉장히 우리 국회가 지금 보면 오히려 그보다 더 위험하지 더 않습니까? 심하다 봐야 돼요. 그때는 그래도 뭐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밖에서 봐가지고 표가 안 났는데 지금 아예 도둑놈들 뭐 페루나 그다음 뭐 반국가 세력 이거 아예 대놓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후반기 뭐 3년을 뭐 약자 보호에다가 중점 두겠다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번
하여튼 이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제 1중점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특히 지금 국회가 구성도 안 됐는데 벌써 특검, 탄핵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동시에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 지금 귀신 잡는 해병 그리고 이 가장 위험한 100년 5개 도서 그리고 강화를 지키고 있는 이 해병대 사령관을 갖다가 이 뭐 여기저기 불러댕기는 그런 것이 이 언론의 모습이 비치고 그리고 이 언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사단장을 하겠는가? 아니 경찰이 군을 조사한다? 나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따 이런 맹글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군이라는 것은 이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번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이 법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관님이 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등원도 되기 전에 벌써 특검 전국으로 들어가는 발판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검 전국 이후에는 탄핵 전국으로 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주 나쁜 것이 이 권상병 문제, 해병대 권상병 문제를 최상병 가지고 문제. 최상병 문제를 가지고 이 특검 전국을 만든다는 것은 군 부대를 지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군 전투력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 법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 법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렇게 되면 우리 군이 전투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우리 군은 상명하복에 엄격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 전국을 하게 되면 저렇게 그런 최상병 문제를 가지고 저는 특검을 하게 되면 그 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부대를 지휘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군 전투력을 파괴하는 반역행위를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군의 사고라는 것은 원래 군인은 전투 집단이 특별하게 헌병이 있고 감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 법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 맞춰서 군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아주 그냥 사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군을 매장하면서 대통령을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해서 국민의 그 혐오감을 느끼게끔 만들려는 이런 형태의 정치, 이게 정치 맞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어제 김 교수님 그쪽에 좀 의견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을 보니까 이제 군 지휘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뭐 그런 논조도 글이 실리는 걸 봤습니다만 이 군의 특성상 이 지휘 체계에 의해서 자기 부하를 이렇게 다치게 하려는 그 지휘관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이게 뭐든지 이 우연성이 있고 또 자연재해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군에서도 지금 그 사건에 따라서 1차 책임, 2차 책임, 뭐 또 3차 책임까지 있는데 뭐든지 사단장을 처벌하려면은 사단장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본질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가 뭐 그 사건을 활용해가지고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데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병대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키겠다. 그런 전초전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이런 정말 세계를 이렇게 움직였던 국가들의 이 군에 관한 것은 우리 군이 발표하지 않는 한 언론이 이것을 다루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왜?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 이 사기가 떨어진 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영호 장군이 얘기한 대로
이 최상병 문제, 해병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는 것을 운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북한의 의도에 접근하려고 하는 아주 흉측한 계획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저 김규석 그런 거 좀 해보셨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좌파 정권에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은 뭔가 하면 분명히 국가를 해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우리 우파에서는 그 뜻을 잘 알고 거기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파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들의 목적이 뭔지 또 목표가 뭔지 그것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본질을 갖다가 호도해서 대통령을 아주 그냥 우습게 만들려고 하고 군 전투력을 약화시키려는 이 좌파의 책동 아니냐. 그렇게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또 28일 날 뭐 재의결 한다는데 거기에 몇 명이 또 반란표가 난데 뭐 정치권에 하는 일이라 우리가 지켜보겠지만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는 절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 특검 정국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파국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저 특검 정국에 들어가도록 야당을 도와주는 자들이 생긴다면은 우리 자유우파 애국동지들은 그들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아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야당도 정당하지 않고 나라를 망치기 위한 국군 전투력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우리나라 같이 분단된 안보 상황이 위중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체제한 탄핵이 동반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그때 나라가 망할 걸 안 망했구나 등골이 오싹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아마 그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이가 좀 무능하고 멍청하고 또 윤석열이가 눈이 커서 그런지 겁이 많고 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애국동들이 광화문 내서 문재인 일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구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말하면은 나라 그때 다 망했는데 광화문 세력이 일어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이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절대 탄핵 정국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림도 저기 없습니다. 이 부종으로 지금 된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이거 완전히 국회 무효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순간적으로 지금 저 무효화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보니까 6월 1일 날 개원 이거 하는 이거 거 개헌 이거 저 개헌을 막아야 개헌 된다는 막아야 얘기죠. 막아야 예.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총선 무효화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아마 여러 단체에서 무효 선언을 하거나 전체적인 의견으로 무효 선언할 그런 생각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권하고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28일 날 종북 좌파 그 국회의원들이 이 특검 이것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제 의견 이것은 한다는 제 의견. 단순한 통과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국민의힘에서 세 사람이 자기는 그 찬성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거냐 이거죠. 우리는 그분들도 깊이 생각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올바른 그런 자세를 취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지금 저 말씀대로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또 분노하는 게 있습니다. 5.18 단체 만나가지고 여당 지도부까지 개헌 통해서 5월 정신 담아내겠다 하면서 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실겠다는 둥 이런 말들 하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18 정신이 뭡니까? 누구 좀 대답 좀 해주죠. 뭐라고 5.18 정신? 5.18 정신이 뭡니까? 조영호 장군님 5.18 정신이 뭡니까? 그 헌법에 담는다 그러면은 뭐 진짜 저는 그 5.18 정신을 저거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주 4.3 그 이전에 있었던 대구 폭동 또 여순 반란 군 반란 사건 여순 군 반란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근자에 일어난 사북 사태라든지 또 그 이후에 바로 광주 5.18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런데 5.18이 뭔지 아는 사람이 그때 경험도 안 한 사람들이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 헌법에 그런 걸 넣는 것인지 어디 6.25 전투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제가 볼 때 아니. 4.3 사건 정신 넣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4.3 사건 정신 넣어야죠, 당연히. 만약 5.18을 넣으면 4.3 여순 반란 사건 이거 다 넣어야 됩니다. 같은 색깔입니다. 그거. 예, 그렇게 똑같은 되면 차- 공산주의한테 나라 바치는 게 낫죠. 가서 오히려 공산주의죠. 오히려가 아니라 지금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승만의 건국 정신, 그 다음에 5.16 혁명 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19 정신 이런 거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갖다 부정하거나 폐멸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준동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5월 정신을 담아내겠다 개헌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용납할 것 같습니까? 이 소위 선진국의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은 헌법을 만든 다음에 거의 고친 적이 없습니다. 이 헌법은 그렇게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헌법에 3.1 정신 딱 이 한 가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거 다 넣다 보면은 이 헌법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앞서서 이 5.18 유공자, 유공자 명단을 왜 유공자가 얼마나 그 떳떳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유공자 명단부터 먼저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보훈부에서 심사를 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걸 보고 참 한심한 느낌입니다. 광화문 혁명을 이끌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줘서 정권을 맡겼으면은 국민의 여론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시기에 정광훈 목사님이 제2시국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 나라가 위태할 때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제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신이 어떻게 5.18 정신이라는 그걸 헌법 지금 차관님 말씀 3.1 정신이라든지 우리 건국 정신 이런 것이 다 녹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끌어지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들의 농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이런 것을 그 국민의 비기위원장을 했던 한동훈 다음 정론이 봐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 비기위원장이 뭐 IQ가 170이라고 하고 머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5.18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그때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5.18이 무엇인가 그때 있던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봤습니까?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자기 책 몇 권 읽고 뭐 비디오 몇 개 보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춘일 교수님, 광주 정신이 민주화 정신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4.3 정신의 4.3의 꿈이 우리의 꿈 맞습니까? 이거 도대체 아니 운동권의 꿈, 이 공산당의 꿈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좀 문재인 할말좀 합시다. 4.3의 꿈이 우리 꿈이라 그랬는데 그 저 남로당의 그 폭동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 목사님 근현대사를 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자세히 알게 됐지만은 까치 됐으면 우리 국민이 다 속아서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 간첩이라는 용어도 모른답니다. 그다음 젊은 애들이 6.25 6.25 전쟁이라 그래요. 6.25 전쟁. 연방제가 뭐냐고 대학 나온 놈이 묻는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더랍니다. 우리 정관 목사님 들었으면 아마 기절하고 넘어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게 다 정교조 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교조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젊은이들이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그 역사를 올바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그 국가와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 이 지금 무슨 5.18 뭐 국민 정신을 무슨 헌법에 놓는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교육에 전교조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아닌가. 다음 이렇게 걸로 생각합니다. 넘겨봐요. 이게 이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발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좌우 내전 불러오는 5.18 정신을 헌법 수록하는 개헌 이거 안 된다. 차라리 정말 그런 걸 넣으려면은 6.25 참전 영웅 학도병 정신 이런 걸 넣는 게 안 낫느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웃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참 비속어로 짬뽕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베갑니다. 이거 정말 막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백선엽 장군님 그에 직접 들었는데 백선엽 장군께서 낙동강 방어를 성공하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그 이 학생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참여를 해가지고 일개 연대의 병력이 한 7,000명 내지 8,000명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보 활동에 고교연합이 아주 그 주도 세력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번 광화문 집회에도 이 고교연합 전국에 있는 인원은 이번에 아마 총 걸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어제 우리 회의에서 고견합 대표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 있는 바람에 못 나왔습니다. 꼭 가서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교, 대한민국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고견합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요번 광화문 광장에 다 나와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좀 토요일 날 주말에 있는 이 애국 집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미국의 그 국회의원도 와서 연설을 한다고 하고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이 집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정선거가 무엇가 잘못됐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ROTC 애국동지에도 이게 어떻게 많이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교연합에서도 정말 우리 애국 조직 중에 가장 큰 데가 고교연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우리 그 가족하고 어디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교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모두 광화문으로 나와서 이 집회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살리는 귀중한 집회다. 거기에서는 절대 빠지는 사람이 없이 완전히 광화문을 완전히 메워서 100만, 200만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부정선거, 조작선거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된다. 대한민국 좌측으로 됐구만 좌측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공산화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는 집회가 될 것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네, 저거 한 번 더 그다음. 말씀드릴까요? 어. 지금 뭐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뭐 가수 한 명이 뭐 술 먹고 운전하면 그 뉴스거리가 되는데 우리 지금 뭐 4, 5년간을 수십만이 모여도 이 언론이 취급 안 해주는 거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의원들이 오셔서 뭐 수십 명 오신다 그러죠? 20명. 예예. 오셔 이미 와 있습니다. 와가 그럼 있고 뭐 어제 언론, 목사님 언론사. 만나뵀답니다. 너희들이 이번에 취재 안 할 거냐 이번에도? 진짜 언론사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어?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좀 기사를 써내주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 너무나 흥분돼서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로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이 애국동지들이 광화문에 그렇게 10만이 모여도 50만이 모여도 한 번 신문에 방송에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하면은 만약 좌로 가다 공산화되면은 제일 망하는 사람이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제일 먼저 잡아 죽입니다. 월남전에서 항상 그랬어요. 월남에서도 그때 제가 월남 파병 있을 때도 신문기자 이런 사람들 전쟁하는데 꼭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신문에 내고 그래가지고 작전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사람들 제일 먼저 잡아서 사형시키고 정말 저 정글에 집어넣어가지고 굶겨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론이 지금 정말 형편무인 지경인데 정말 당신들 정신 차려가지고서 당신들 살기 위해서도 지금 언론이 이제 정확하게 보도해야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돼야지. 어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이건 맞아 죽어야 될 언론인들만 지금 있습니다. 아이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저도 언론들 이 대목에 정신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5일 날 토요일 날 미 상원 의원 20명 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래 있는데 그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분들이 벌써 한국에 와가지고 신라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니 이번 벌써 기회를 어제 저녁에 예. 목사님 가가지고 대화를 다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오늘 또 저녁에 또 가서 또 나머지 그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는 게 이따 또 나오니까 그건 네. 뭐 전체 얘기하기로 하고 예. 뭐 좀 바꿔가지고 요새 그 웃음 나는 일이 좀 있죠. 그 좀 자료 좀 띄워봐요. 자료 좀 띄워보세요. 문재인이가 회곡이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이게 회고록의 부메랑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하는 게 이게 회고록 그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김정숙이 이 논란 이런 건 이제 회고록 제목 자체를 자백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진작 그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거 벌써 다 지금 큰 집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이겁니다. 어디 차관님 이 회고록 제목 보고 웃음이 안 나옵니까? 예. 제가 한미연합사 이런 창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배시 사령관 이런 분들을 이제 설악산에 모시는데 이 미국 군인은 사령관 부인도
이런 미군 헬기를 탈 수가 없답니다. 이건 그 개인적으로 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문재인 이제 김정숙 그 여사 그리고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만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 뭘 다녔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엇 때문에 갔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서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청문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경중을 살펴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그거하고 맞먹는 다 그냥 모든 걸 청문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국회다. 이런 국회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지금 국회 이거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저 보십시오. 타지마할 아니 전용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지금 해군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해군들은 그 함장실에 대통령이 와도 함장실에 못 들어가죠. 못 앉습니다. 이자에 못 앉지요. 예, 그렇게까지 이게 중요한 건데 뭐 1호 정말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 외유 아닙니까? 거기에 뭐 아주 뭐 대단히 뭐 어쩌고 거짓말 했지만은 이건 특권감입니다. 진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정파의 이익, 정정을 위한 그러한 오히려 그 뭐 트집을 잡기 위한 그리고 대통령을 까내려 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게 하겠다는 그런 심보가 다 보이는 게 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자,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이거? 이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회고록 덕택에 맞죠? 회고록 덕택에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USB 특검, 정은이는 알아도 되고 국민 알면 안 되는 USB. 이게 그 요번에 재판 결과 상급 비밀이라서 국민은 알아도 안 된다는데 정은이는 알아도 됩니까? 그리고 김정숙과 김혜경 진짜 특검해야 돼서 파우치 그거 갖고 특검이니 뭐니 하고 걸고 넣으면 진짜 잘 됐다. 국민들이 이게 요번에 아주 그냥 특검 이거 하자고 이거 뭐 확실하게 좀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USB를 북한에 넘겨준 거 그리고 탈북한 자료 좀 떼어놔봐요. 탈북한 사람을 강제로 북송시켰잖아요. 예, 이거요.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해서 그 진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최우선적으로 특검할 사항이다 이거죠. 정말 이런 거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면은 소주성을 왜 했나 하는 그 특검해야 되고 최저임금을 왜 갑자기 올려가지고 일 자체를 없앴고 비정규직 제로화한다고 그래서 일자리를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이 특검 받아야 되거나 김건희가 특검 받아야 될 거 아니라 이거는 받아야 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아니라 문재인이고 또 파우치 하나 받았다고 해서 특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때 아마 그 제가 보기에 그 김건희 여사께서는 아마 그 서초동에 살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보좌진의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실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짜리 가지고 그러면 법카를 사용한 3천만 원 사용한 김혜경이나 타지마을을 갔다 온 것은
3억의 추가 경비를 들여가지고 갔다 왔는데 사실 감가상각까지 따지면은 30억을 들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걸 특검해야 되고요? 어떤 걸 특검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문재인이가 지금 무슨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그럼 그동안에 누구 지시 받아서 한 건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자서전을 지금 출간합니까, 지금? 자기가 자서전 출간할 때예요? 지금 가서 저기 국립학교에 가서 밥 먹어야 될 사람이 자서전 출간하고 있어요. 이런 걸 특검해야 되고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이 이래 하는 건 여당이 너무 못 싸운다. 프레임에 끌려다니는데 저쪽에서 하면 그거 방황이 급급한데, 아 이런 거 오히려 내 걸면서 야 우리가 특검하자, 좋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울 줄 모르니 요번에 참 국민의힘보다 자유통일당에서 한 2명이 가서 미꾸라지처럼 그 메기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께 참 죄송합니다. 이거 대표님 좀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예, 그때 동해안에 그 탈북 어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명. 예, 그 사람들 또 강제로 또 북한에 북송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난립니다. 지금 네, 회고록에는 아주 그냥 자기 변명을 일관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서해 그 공무원 그 피살 사건. 피살됐던 거. 그 회고록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특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특검하라고 막 회고록 만든 모양이죠, 문재인이가. 그거 맞습니다. 저 새끼 확실히 저건 특검해야 될 것은 그런 걸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좀 잘 싸웠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 장관님 오래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못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들 너무 답답해요.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벙어리가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정말 그 특검할 건데 그렇게 많은데 그걸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거 제대로 대처 안 하면은 정말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말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 분들 정말 일당백으로 싸울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저 부정선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부정선거하고 조작선거 이거 참 여러분 지금 아주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요 팀들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또 방송하는 거 봤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봅시다. 그런데도 벌써 잊어먹었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그렇게 호되게 경험했는데 아무도 안 났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가슴이 까맣게 타든 주권을 도둑맞은 아유 저 선진국들 보면은 뭐 우편물이 개방됐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 다시 그 저 선거를 재치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선진국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 국가 이러면 그 공명선거하고 말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이거 저지른 것은 말이죠, 이 민주주의를 도둑질로 해간 거고, 그리고 국민의 주권, 인권 이런 걸 다 도둑질한 겁니다. 이번에 이 완전히 이걸 밝혀가지고 정말 이것이 밝혀내가지고 이 선거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의 이걸 인정할 수가 없죠. 다음 장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조 장군님이 아주 이거 특별히 그 해오라 그래가지고 넣어놓은 건데 우리한테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죠. 이게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선거는 그 공천할 때부터 범죄자, 폐류나 반국가 세력이 국회로 진출하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었고, 또 사전선거를 이틀씩 하면서 이게 선거가 4.15 총선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것은 확실하게 4.10 부정선거 조작선거가 이것은 무효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재선거할 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 폐륜 범죄자들 지금 하는 짓,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다시 이 나라를 완전히 북한에다 바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무효를 선언해서 확실히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 이 군번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1200만 그 이불을 같이 덮고자 하는 그 사모님 그리고 그 자식 아들 딸들은 모두 내일 모레 13시에 광화문으로 나와서 이 부정선거를 처단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확실한 장을 이루고 꼭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같이 싸웁시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시간 없죠. 6월 1일이면 이 친구들 전부 다 배지 다는 거 아닙니까? 배지 달면 이 뭐 하겠습니까 이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우파의 많은 그 뭐 퍼센트는 제가 정확히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우파에는 많은 한 50% 이상 다 부정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감사원의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 감리를 하든가 감사를 하든가 해서 난 대통령 입에서 이번 부정선거 없다 그러면 저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은. 그러면은 대통령 침문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타 들어가는데 이번에 결심을 꼭 내려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김규석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주 예, 우리 그 국민들 특히 광화문 그 애국 집회에서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이래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진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서 좀 우리의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좀 나서서 해줘야 될 텐데 이것 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번 25일 날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집회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그대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집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세 가지의 큰 목표를 두고 하나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큰 규탄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 김충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선거 무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론을 일으키고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벌써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거다. 그리고 이 세 번째에 있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똑바로 하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국민의 결심을 하나의 직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수많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안보단체의 이름을 가진 것이 200개가 넘습니다. 이 안보단체 요원들은 뭐 이불 속에서 애국 활동할 것이 아니고 이 25일 날은 안보단체라고 하는 요원들은 저는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라 이거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우회 그리고 우리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의 명의로는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 예하 요원들 그리고 해병전후회 포함해서 모든 단체 이런 분들은 총직결해서 이 부정선거 이거에 대한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파헤치는 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종래에는 사전선거와 그리고 수개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다시는 부정선거라는 것이 국민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이것이 계속 존재하는 한 국론은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완전히 고쳐내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불안하고 궁금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정부에서 확인하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또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하는 6월 1일 이후에 들어가는 범죄자 폐류나 반국가 세력 이놈들 국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 총선은 무효 선언을 광장에서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대통령도 무효 선언하고 판을 새로 짤 수 있도록 혁명적으로 판을 새로 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혁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광훈 선지자께서 늘 강조하는 국민혁명 여기에 모두 동참해서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께서도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 그 기독 장교단에서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25일 날 토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집회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버스 45인승 한 대 올라오고 김해, 강주, 진주 이런 등등에서도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대거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직 참여 결심을 못한 모든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모두가 나와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장 좀 넘겨보십시오. 선관위 가족회사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 이번 기회에 국가의 운명을 가족회사에 못 맡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해체하고 행안부로 업무 이관하도록 우리 전부 운동을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봅시다.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선관위 해체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네. 예.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예. 자, 이제 다음 또 시간이 얼마 없으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화문에 미상은 의원이 왜 나타납니까? 저는 특히 25일 우리 광화문 집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우선 이 방송 자체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상하위원 20여 명이 이렇게 25일 광화문 집회에 동석을 해서 거기서 연설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 좌파 정부에서 그 한미 관계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오므려서 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해서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분들의 그 위협 이것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낼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지금 저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는 그 정호원 목사님께서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전부 만났지 않습니까? 차례로 만나면서 자유통일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예. 자유통일 의지를 보이면서
그 미국이 정말 우리 통일을 갖다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고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막 물었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음 장 보세요. 송유관을 끊어달라 3개월만 이렇게 하니까 이 상원의원들이 하원의원들이 놀래가지고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걸 보러 오겠다고 작년부터 하다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는 바람에 못 오고 했다가 이번에 와가지고 과연 광화문에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는 겁니다. 예. 그 사실 그 미국의 정치를 보면은 대통령이 혼자 한다기보다 그 상하 의원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국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그래서 안 하면 철수하겠다는 게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철수 못 시키게 해놨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철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정말 민간 외교를 대단히 하셔가지고 수년 전부터 미국에 다니면서 상하 의원 그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을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면은 우리가 통일도 하고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역할을 미국에 대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그거 하나가 이 송영화를 끊으면은 북한은 바로 포기하고 남한의 남북 통일, 자유, 민주 복음 통일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토 국가로 간다는 이런 걸 내걸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뭐 이거 부정선거 관계 뭐 집회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위해서 이 애국 동지들이 활동하는 것을 한번 미국 국회의원, 상원의원 이런 분들이 와서 직접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져서 내일 모레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정광훈 목사님 미국 가실 때 같이 수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지금 진짜, 전현직 예. 20분이 지금 벌써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 가가 만나가지고 자유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G2를 가야 된다. 주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가 못하는 일을 민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민간 외교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진짜, 미국이 예. 이제 불안해하는 점을 갖다가 전부 다 미국이 불안해하는 건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중공에 붙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했는데 그걸 맹쾌하게 그렇죠. 가서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죠. 예. 우리는 우리는 기독교- 기독교인이 많아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 맛을 봤고 그 다음에 문화라든지 이게 전부 다 기독교 문화권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가라 그래도 안 간다. 그 대신에 너들이 통일시켜주면 우리도 해줄 게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야 이거 정말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을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그 1991년도인가요? 예. 이렇게 분할되듯이 이 중국을 세 개로 네 개로 나누자. CIA가 못했던 것을 그 우리 대한민국 해주겠다. 그 지하 교인들이 지하 많으니까. 교인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그 직접 저 가서 저 선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본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야 그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지금 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사실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분할 문제 그거는 누구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전광훈 목사님 그걸 알고서 그 문제를 미국 상원의원한테 가니까 미국 상원의원 정치권에서 야단이란 거예요. 전광훈 목사 그래가지고 야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시려다가도 너무 이제 국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아, 이제 그 평택에 못 갖고 그랬는데 평택 그 미군 기지 쳐들어가는 거 예. 그거 막으면서 미국에 종북 좌파에서 그 평택 미군 기지 앞에 가서 데모하고 거기 뭐 그거 들어가고 울타리 뚫고 들어간다. 그래가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그 5만 명이 가가지고 완전히 계속 도망갔잖아요, 다. 그렇죠. 수도 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원, 하원, 의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통령도 잘 만나기 어려운데 아 이렇게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바쁜 못 간다 하니까 그 미국에서 오해를 했죠. 그러나 평택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걸 내 막기 위해서 못 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야 그렇다면은 다시 보자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렇게 된 그래서 거예요. 평택 집회하는 걸 비디오로 찍은 걸 보내줘서 미국 의회에서 막 의원들이 들어가며 돌려봤다는 거예요. 이게 애국 활동입니다, 진짜. 예. 예,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사에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상원의원 20명을 초대하려 그러면 국가에서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자에서 몇 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정강 목사님께서 민간 외교로 이렇게 이룬 성과인데 만약에 이번 토요일 날 상원 의원이 20명 오셔가지고 그 하게 되면은 외신에는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나가는 이 부분들을 우리 그 한국 언론사에서는 취재 안 하고 그 언론에 보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 창피입니다. 이거 언론의 언론사 문제입니다. 없애야 된다. 자, 이 문제가 있기 아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는 이것을 적극 동참하셔가지고 취재해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 근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이 짓겠습니다. 국가 외교는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런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거 있는데 제가 정부에서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여튼 국회의원 보좌관을 포함해서 20명을 한국에 오게 했다.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사람을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고 이것은 전광훈 목사님이 정말 한미동맹 국가를 위해서 이것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일이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25일 날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 그 자체 그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25일 날 그 광화문 집회에 아주 우리 국민들이 총 결집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김규석 장님부터 간단하게 1분간씩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광화문 집회에서 그 오랫동안 이렇게 외치고 해왔지만은 지금 문제는 4.10 그 총선 패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 잘했다 못했다 이거 평가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파들의 큰 그 맹점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소생하고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것을 의논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나와 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 행사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김충일 교수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참 이 4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참 끊임없는 그 좌파와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느냐 인민공화국이 과연 이기느냐 진짜 이번에 이 전쟁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우파에 있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총 직결해 줘야 됩니다. 물론 포스터 선거 좀 때문에 올려주세요. 그 낙담해 가지고 일부 안 나오시는 아니 분도 포스터 있는데, 올려주세요. 예, 그럼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거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올려주세요. 이번에 이런 집회가 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번 우리가 우파의 모든 힘을 결집해서 총력 한번 집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파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예. 조 장군님, 예. 아예 군번 가진 사람들한테 좀 한번
지금 예비역 육군 대장인데 시민들 따라주는 한 개 더 보혜가 대장 아닙니까? 빨리 명령 좀 내려주세요. 예비역 육군 중장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 시민들이 그- 지난번에 따라줬는데. 섹스피어의 그 햄릿에 To be or not to be is the questi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저들 종북 좌파들이 만든 이 4.10 부정선거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토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군번 가진 1200만 그 가족, 사모님 그리고 재향군인의 또 각군 사관학교, 해병대, 해군, 육군, 공군, 뭐 ROTC, 고교연합, 각군 사관학교 모두 나와서 이번 광화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이번 토요일 13시에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부정선거를 확실히 밝혀냅시다. 다 광화문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할 것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군번 가진 사람들 나라를 지켜봤지 않습니까? 모두는 이 어떻게 만든다랍니까? 우리 차관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불 속에 애국자는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25일 날 광화문 집회에 다음 거. 참석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우리 다 같이 광화문에 모여서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나라를 구하는 집회에 총 집결합시다.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예, 다음 장. 예, 우리 지금까지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국민혁명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토요일 날 정말 무언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광화문에서 대단한 세력을 형성했을 때 대통령도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우파도 단결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뛰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나와 주십시오. 다음 장. 자, 우리 정말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됩시다. 4.19 정신, 5.16 정신으로 정광훈과 함께 국민혁명을 완성합시다. 우리 모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구호 올립시다. 모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